라는 게 있어요. 키워드. 키워드라는 거를 우리는 찾아내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인간을 이해하려면 유전자와 염색체를 이해하면 된다는 것처럼 문장을 이해하려면 문장의 유전자와 문장의 염색체를 찾아내면 돼요. 문장의 유전자는 키워드고요. 문장의 염색체는 패턴이에요. 키워드가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자, 키워드라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레더 방식이란 문장에서 키워드를 발견하여 키워드를 중심으로 목록을 만들어 탑 다운 시켜버리는 거예요. 브리프를 만들고 요약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점적인 단어를 찾아내서 그냥 위에서 아래로 목록화 시켜버리는 게 일단 레더 방식이에요. 자, 탑 다운 시켜버리는 거죠. 자, 따라서 레더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키워드를 발견함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키워드를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지 필요하겠죠. 자, 키워드는 첫 번째, 문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나 문장이 키워드예요. 그 단어를 빼면, 그 문장을 빼면 이게 뭔 소리인지 도저히 몰라요. 보통 비즈니스 문서에서의 키워드는 앞에 있어요. 보통 두관식이 90% 이상 들어가니까요. 보통 앞문장에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는 100%예요, 거의. 100% 두관식이기 때문에 앞에 키워드가 있어요. 보통 토플, 토익 볼 때 센턴스 첫 번째를 읽으면 문장이 이해 다 된다고 그래요. 왜? 주제어가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문단의 소주제어가 또 키워드예요. 문단. 문단은 뭐죠? 한 칸 띈 거죠. 문장에 한 칸 띄고 한 칸 띄고 한 거죠. 거기에도 언제나 첫 센턴스가 안에 보통 키워드예요. 자, 소주제는 뭘까요? 문단의 키워드겠죠. 문단의 키워드가 소주제어고요. 한 문장의 키워드는 맨 앞에 있는 게 중심 키워드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5문단이 있는 문장은 보통 한 키워드에 5개의 소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무리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이 하나로 압축되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이 첫 센턴스가 한 단어로 요약이 되면 그게 키워드 한 단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이나 문단의 가장 중심적인 단어 같은 얘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을 연결하는 것을 제외한 단어로 S가 대다수예요. S는 뭐예요? 주어죠. 주어에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살펴보면은요, 문장에서 키워드를 도출하여 수직 방향으로 목록화한다라는 게 뭐냐? 키워드를 뽑아내세요. 패턴은 무조건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쉬운 레러 방식으로 메모와 요약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레러 방식이죠. 자, 예제로. 자, 이렇게 국민참여신당 1, 2, 3, 4, 5, 6 이렇게 뭐예요? 키워드를 뽑아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회 내역을 쭉 적어버리는 거죠. 이것처럼 가자지구 유태인 정착 및 보상 내역은 가옥, 토지, 비용, 정착금 자기가 필요한 거대로 위에서 아래로 쭉 정의 내려버리는 거죠. 1번을 해도 되고 아니면 머릿기호를 써도 되고요. 자, 다음 글에서 키워드를 찾아 밑줄을 그은 후에 레러 방식으로 브리프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다음 장에 있을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실습을 보통 집에서 시키는데 워낙 안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시켜요. 그냥 방법을 바꿨어요. 안 하면 안 늘겠죠.
여러분 이렇게 보통 제가 이렇게 패턴을 말해줘서 그런 거지 여러분은 이렇게 이미 요약은 하고 있었어요. 많이들. 이게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주제어를 뽑아서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 시켜버린다. 여기서 요약을 좀 더 잘하는 사람은 한 가지 더 생각하죠. 탑다운을 시킬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맨 위겠죠. 그죠?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건 누구 입장에서? 읽는 사람 입장이죠. 내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글은 나를 위해서 쓰는 건 오직 일기밖에 없어요. 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아주 간단해요. 자, 잘못됐다. 세미나가 아니라 세미나, 개최, 알림. 일시, 장소, 강사, 내용, 비용, 신청기간, 접수처. 끝이죠? 네. 이거는 뭐예요? 읽어야죠. 이거는 뭐예요? 보는 거죠. 네. 제일 중요한 단어를 뽑아내서 알림이죠. 개최 알림이 제일 중심 단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쭉 아래 내리는 거죠. 만약 비용 쪽 문제가 제일 이슈라고 하면 비용이 맨 위로 가겠죠. 네. 근데 뭐 이거는 일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위로 올린 거죠. 이 아래에서의 순서는 그 상황과 타겟의 성향에 따라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장. 이거 조금 어려운 걸 해보죠. 이거 앞에 그거는 약간 초딩 수준이죠. 이거는 비즈니스 잡지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 현업에서 많이 보이는 거겠죠. 그러나 이것도 되게 쉬운 거예요. 왜? 나눠 있죠, 이미. 문단을 빨리 읽으려면 이렇게 그어버리는 게 좋죠. 여기에 탁탁탁탁 가지를 쳐버리면 문장이 쉽게 보이죠. 자, 이것도 한번 보자. 자, 이것도 나눠버리면 이렇게 나눠버릴 수 있죠. 아주 간단해요. 네 가지 방법은 뭐냐? 1, 2, 3, 4. 그죠? 이렇게 요약을 시켜버릴 수 있다. 이걸 더 요약하는 방법은 뭐야? 이걸 줄이는 거예요. 그냥 키워드로. 네. 자, 이것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야? 한결 라이트해지죠. 글이. 예, 보여지는 것도 한결 빨라지고요. 예,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을 구성으로 한 특수한 목적이나 여러분이 뭐 설득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프로포즈를 쓰는 걸 원페이지 프로포즈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한 거를 좀 많이, 집에 가서 좀 많이 봐오셨으면 쉽게 접근이 돼요. 하나 또 해보자. 아쉬우니까. 자, 아까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좀 쉬웠죠. 이거는 약간 그렇게 안 나눠져 있어요, 이번에.
먼저 여러분이 유전자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염색체는 제가 알려드렸죠. 그냥 탑다운 시켜버리시라고.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자. 간단하죠? 네. 이것도 어떤 대상 기업이에요. 네, 1, 2, 3. 어떤 기업이냐라는 거죠. 첫 번째 기업, 두 번째 기업, 세 번째 기업. 네. 간단하게 끊어줘요, 이것도. 원래 주제어가 이러고 아래에서 보통 왜 이게 제일 쉽냐면 보통 비즈니스 문서에서는 골격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이 쓸 때도 그런 식의 패턴을 갖고 쓰면은 글이 쉽게 써져요. 자, 2단계 피라미드 스킬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피라미드 방식은 자 이거야. 피라미드 방식이란 문장 아니면 또는 대화의 키워드를 피라미드 모형으로 구성한 후 각 키워드를 각 꼭지점에 배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점들의 인과관계에 따라 화살표로 연결하는 게 피라미드 방식이에요. 꼭지점과 화살표라는 말이 나오죠. 자, 점과 선. 우리가 점과 선은 저번 시간에 제가 멘트를 해드렸죠. 자, 기억나세요? 자, 비즈니스 라이팅에서 기본 방법은 점과 화살표의 패턴에서 시작이 돼요. 점은 글을 구성하는 단어, 즉 유전자고요. 화살표는 점과 점, 단어와 단어, 키워드와 키워드의 인과관계, 그리고 타깃과의 전략관계를 의미하는 염색체에 해당해요. 자, 살펴보자. 문장에서 키워드를 도출하여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한 후 키워드의 인과관계에 따라 화살표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까 레러 방식엔 인과관계라기보다는 뭐야? 무조건 탑다운 방식이라고 했죠. 이거는 인과관계를 얘기해야 돼요. 누가 어떤 단어에게 영향을 주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방식은 다시 한번 그냥 통자 문자를 가지고 피라미드 구성을 짜요. 그 다음에 뭐야?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서브 키워드, 서브 키워드. 메인이 있고 서브가 있겠죠. 근데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일렬로 배치시켰죠. 지금 뭐예요? 수평으로 배치를 시키죠. 수평과 수직이 같이 있죠. 그러면서 뭐냐? 인과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러더라. 뭐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피라미드 방식의 요약을 하는 거죠. 우리 회사는 대표이사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조직도 이렇게. 이거는 버스 시스템 있죠. BGYK 지선이냐 간선이냐 좌석이냐 이것도 뭐예요? 피라미드. 이거 여러분이 피라미드를 이렇게 돌려놓은 거죠 지금. 자, 이렇게 이거는 뭐냐? 웹사이트에 가면 사이트맵 또 피라미드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가 서브고 그 다음에 하위 페이지들은 뭐가 있으니까 여기에 가보십시오.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이거를 피라미드로 재구성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말했던 것도 피라미드가 돼요. 자, 처음에는 핵심 키워드를 뽑으시고 서브 키워드를 뽑으실 때는 서브 키워드는 수평으로 배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수직보다는 조금 어렵죠.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피라미드 방식을 기획서나 제안서에서 제일 많이 쓰이죠. 이거를 민토 피라미드라고 불러요. 민토라는 사람이 만든 피라미드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만들면 정운 피라미드고. 자, 피라미드 방식도 통합적 사고죠. 피라미드를 보고 문장 기술을 생각하니까요.
네, 민토 피라미드라는 얘기가 있죠. 바바라 민토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먼저 한 거죠? 그 사람이 브랜드화한 거죠. 먼저 피라미드 방식은 가장 기초적인 문장 구조 방식이에요. 네. 바바라 민토의 그 논리적인 기술인가요? 네.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좀 더 했는데, 여러분 그거는 뭐 보시면 보시지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기초적인 것도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즈니스맨들은 3단으로 구성하라는 거죠. 주제, 제가 말하는 그것도 3단이에요. 거의 주제 말하고요. 이유, 근거 다시 말하고요. 보통 3단으로 말하는 게 많다라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이렇게 되는 거죠. 진입을 한다라는 거. 이게 대주제. 소주제에서 요거 하게 되면 요게 필요한 거고, 요거는 요거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초딩 때 배워요. 여러분 배우고 나서 안 써서 까먹은 거지.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거를 기획서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거를 보게 되면 아까 탑다운보다 훨씬 뭐예요? 인과관계가 훨씬 더 분명하죠. 자, 피라미드 방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이런 거고, 또 다른 거 해볼까요? 이거는 참고로 쌍피라미드예요. 아니,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토익방 같네. 여러분 은근히 쉬울 것 같지만 은근히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에서는 기획서, 제안서 이쪽 부분을 조금 라이트하게 건들고 있는데, 여러분 기획서 제안서를 쓸 때는 피라미드 방식을 제일 많이 써요. 그냥 기초적인 방식이라고 쓰고 이제 그걸 응용해서 많이 쓰죠. 피라미드 이 방식을 공부를 더 많이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 법에 대해서 공부할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장담을 하는데. 왜? 아주 간단해요. 피라미드 구성으로 해서 3개가 서브고 위는 메인이다. 여러분 동화책부터 사설을 가지고 이렇게 해봐도 돼요. 계속 얼마만큼 익숙해지는 해야지. 이거에 대한 책을 읽는 거는 뭐 읽으면 좋겠지만 바쁘신 분은 안 읽어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 윤영희 주인님 잘하잖아. 역시 배운 가다가 있죠. 자,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협치의 시대입니다. 주제, 지역협신체제 RIS, 휴먼 네트워크 2개가 나왔죠.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요거를 해야 되고, 이거는 요거를 의미합니다. 또 요거는 요거 3개를 해야 되고, 이거는 베네핏 갭이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해결을 하기 위한 얘기죠. 그러면 협치의 시대를 끌어내려면 베네핏 갭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왜 이 문장이 헷갈리느냐? 섞여 있죠. 그냥 앞으로 남아 있는 게 섞여 있어요. 우리가 비즈니스 말한 것처럼 뭐뭐다 이렇게 패턴식으로 쓰지 않고 약간 틀어놔가지고 헷갈린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메인 주제는 깔끔하죠. 이제는 협치 시대입니다. 이렇게 딱 꺼내버리죠. 여러분 기획서하고 비즈니스 문서 쓸 때는 이런 경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뭐뭐입니다. 이런 말 쓰는 게 아니라 평어를 쓰는 거예요. 왜 경어를 쓰면 안 좋을까요? 역시 경어를 쓰면 수직적 생각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비즈니스는 동등한 관계에서 얘기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뭐뭐 했다, 근데 뭐뭐 했습니다, 뭐예요? 배상이랑 똑같은 거죠.
무조건 위에서 이렇게 떠받쳐주는 느낌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우리나라는 영어는 경어가 없잖아요. 다 그냥 평어지. 평어를 쓰는 게 더 기본 방식이에요. 뭐뭐다 이런 식으로요. 만들어 보자. 자, 이건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피라미드가. 지역 협신 구축, 그다음 휴먼 네트워크 구축, 결국 베네핏 갭을 해결해서 협치의 시대를 끌어내자라는 얘기죠. 쌍피라미드 방식이죠. 이 내용이 이런 식으로 구조화되면은 딱 깔끔하게 요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사, 형용사, 뭐 기타 단어들이 다 없어지겠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메모와 비즈니스 라이팅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디스크립션 단어들이 다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 피라미드 방식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뭐 관련 서적을 봐도 좋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건 동화부터 여러분 손에 잡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피라미드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게 뭐냐? 여러분 구조는 되게 간단해요. 아래 3개 있고 위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래로. 여기에서 있고 이게 3개 있어요. 여기도 다시 똑같이 3개씩 늘어날 수 있는 거겠죠. 여기 아래는 똑같이 3개씩 늘어날 수 있는 거겠죠. 문장이 길어지면 계속 길어지는 거겠죠. 보통 이렇게 피라미드 방식으로 써야 구성이 탄탄하다고 말을 해요. 구성이. 자, 그 이외에 우리가 피라미드 방식으로 사고를 넓힐 수 있는 메모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메모는 제가 왜 해야 되는지 4번째 기억나세요? To extend think예요. 사고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메모와 요약을 하면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보죠. 피라미드 방식을 통해서 통합적이고 수평적인 사고를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솔루션, 내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요. 그리고 무조건 하나, 둘, 셋, 넷, 다, 6개죠. 한 8개 정도 칸을 만들어요. 피라미드 방식으로요. 무조건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고가 넓어져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대리님은 알 것 같아요. 6개를 맞추려고. 그렇죠. 6개를 채워 넣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6번 생각하겠죠. 그죠? 10개를 만들어 놓으면요. 한 문제에 대해서 10번 생각을 할 거예요. 10번을 어떻게 해요? 수평적으로 생각하겠죠.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 수직으로 10개를 만드시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생각을 하고 나서 쓰라면 안 나와요, 생각이. 만들어 놓고 하라면, 인간은 원래 비워놓으면 메꾸고 싶거든요. 무조건. 여러분이 수평으로 놓으면 여러분 얘와 얘는 다 뭐예요? 다르겠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직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면요. 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겠죠. 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겠죠. 만들어 놓을 때 어떻게? 얘는 똑같이, 네모박스가 똑같이, 수직으로 놓을 때는 점점 작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이 훨씬 더 머리를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방식을 팀워크에서도 끌었을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이만한 종이에다가 10개를 만들어 놓고요. 팀원들한테 하나씩 채워넣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애가 먼저 가서 딱 썼어요. 제일 쉬운 거. 그러면 그 다음 번째는 그건 못 쓰지. 룰이에요, 룰. 나온 거를 또 쓰면은 뭐야? 안 된다. 그럼 또 써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애들은 10개를 놨으면 9개가 있는데 다른 애들은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겠죠. 아, 이거 나도 생각했는데. 아, 이미 썼네? 그럼 난 다른 방식으로 다른 거 없을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와요. 아니면요, 수직적으로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윗단에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윗단에 인과관계를 계속 생각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파들어가긴 되게 어려워요. 왜? 2-3번 파고들다 보면은 내가 생각이 안 나. 계속 돌기 때문에 여러분 틀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집어넣으면은 사고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클라이언트 이번에 어떻게 해결해 줘야지 하면은 어떻게 해결해 줘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수첩에다가 수평으로 박스를 10개 원하면 30개를 만들어 놔도 되고 10개 정도 만들어 놓고 하나씩 채워나가 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어를 확대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뭐예요? 깊숙하게 버티컬 방식으로 늘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메모, 피라미드 방식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단순하게 문장 구성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확대하는 데도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자, 이렇게 늘릴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을. 자, 3단계, 링. 자, 우리가 첫 번째 단계는 뭐 했죠? 첫 번째는 우리가 레러, 사다리. 사다리는 여러분 위아래로밖에 못 다녀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피라미드. 피라미드 방식으로. 키워드, 점을 생각하고요, 선을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링이에요, 링. 자, 링은 이거예요. 링은 뭘까요? 링에는, 아까 여러분, 사다리에는 그냥 위아래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피라미드에서부터 공간이 들어가요. 공간의 효과가 조금 들어가요. 근데 피라미드 보면은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링은 뭐냐? 공간이에요. 공간성을 많이 줘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갤럭시죠? 은하 시스템. 여러분, 은하를 요약하는 건 은하계로 요약해버리죠. 네. 어떻게 요약해요? 링이라는 구성 요소의 모든 요소들을 다 집어넣어버리죠.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거 집어넣어버리죠. 여러분, 태양이 뭐예요? 키워드예요. 키워드, 핵심 키워드.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은 뭐예요? 서브 키워드들이죠. 은하계에 따르면. 자, 이렇게 하는 거죠. 피라미드가 점과 선의 연결로 된 브리프라면 링은 하나의 개념에 다양한 키워드가 포함되어 하나의 형태를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 형태로서 이해가 돼버려요. 아, 이 은하 구조. 이렇게요. 자, 예시를 하나 또 이거 또 들어보면은요, 뭐가 되느냐. 자, 키워드를 뽑아가지고요. 하나의 형태가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뭐여야 돼요? 아까 그거는 점과 선을 이해해야 되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 자체만 이해하면 돼요. 왜? 여기에 있는 그 그 염색체 패턴은 보통 이해하기 편한 구도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원은요, 동글동글 계속 순환한다는 느낌이 들죠? 이거는요,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5개가 하나의 노션, 하나의 개념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빼버리면 뭐예요? 불완전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이렇게 하려면 뭐 하느냐? 여러분,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이 키워드가 어떤 구조로 믹싱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획서 쓸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이런 패턴들 많이 나오죠? 자, 여러 키워드가 하나의 어떤 형태로 정의할 수 있을까? 역시 수평적 사고가 제일 절실히 많이 필요해요. 왜요? 이 키워드와 이 키워드와 이 키워드와 이 키워드와 이 키워드끼리 있는 유사점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 유사점이 하나의 형태겠죠. 여러분, 지구는 동글고요. 태양계도 동글고요. 은하도 동글고요. 여러분, 동글다라는 건 가정이에요. 네. 동글다라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화성도 못 갔어. 그죠? 그냥 서클로 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클로. 왜? 그렇게 해야만 수금지와 목도천 해명이 한꺼번에 이해되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토성은요, 2개의 위성을 또 갖고 있어요. 걔는 또 동그랗게 돌고 있죠. 우리 지구는 위성을 하나 갖고 있죠. 달을 갖고 있죠. 저기 명왕성은 3개인가 갖고 있대요. 이 모든 게 원이라는 개념으로 다 이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죠. 태양이 있고, 동그라미 있고, 여기 있고, 얘 동그라미 있고, 여기서 얘 동그라미 있고, 이 동그라미들이 같이 동그라미 주면서 막 돌아가는 거죠. 되게 헷갈리는데 아주 간단하게 링 구조로 돈다라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조로 해석하는 게 뭐예요? 블랙홀. 또 이런 구조로 해석을 해버리죠. 뭐예요? 블랙홀의 나선 모양. 나선형으로 빠져든다. 뭐예요? 나선이라는 구조로 뭐예요? 블랙홀의 구조를 같이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의 개념, 하나의 형태로 통합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개념이 뭔지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 개념이 어떤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3단계 링의 방식이에요. 링은 피라미드보다 어려워요. 네. 왜 어려울까요? 공간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들어와요. 여러분, 뒤로 가면 갈수록 수평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직이었죠, 하나. 두 번째는 뭐예요? 수직에 수평이 들어왔죠. 피라미드. 이번엔 뭐가 들어와요? 수직, 수평의 공간이 들어온 거예요. 좀 더 어렵지만 좀 더 완성도는 커진다라는 거죠. 자, 얘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들을 알게 되면. 자, 여러분, 이게 누군가 한 메모예요. 이게 바로 잭 윌치의 세계의 원의 메모예요. 잭 윌치의 필지, 자기가 직접 쓴 거죠. 잭 윌치는
자기네 지휘그룹이 한참 힘들었을 때야. 세계의 원으로 모든 부서를 다 통합시켜버린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것들, 빠져야 될 것들, 핵심적인 자기네들의 주력 분야를 세계의 원으로 다 해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책도 있죠. 잭 율치의 세계의 원. 그 책은 사서 보시면 보시겠지만 별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냥 세계의 원을 하게 되면은 좋다. 이거예요. 세계의 원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간과 여러분, 수직을 생각한다라는 건 위계를 생각하는 거고요. 선을 생각하는 건 뭐예요? 상호 관계를 생각하는 거고요. 링을 생각하는 건 뭐예요? 비율, 그러니까 배율, 공간도까지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여러분이 딱 키워드를 뽑아내면은 여기 키워드, 여기 키워드, 여기 키워드. 아까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나오죠. 얘와 얘의 사이는 여기고요. 얘와 얘의 사이는 여기고요. 얘와 얘의 사이는 여기고요. 얘는 뭐예요? 모든 게 통합되어 있는 코어겠죠. 이렇게 되면은 머리가 수평수직이 되게 자유롭게 돈다라는 거예요. 물론 왜 링이라고 말을 했냐면 링이 가장 이용하기가 편리해요. 이런 사각보다. 링은 동글동글하니까 어디를 가도 잘 붙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도 링의 구조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막대와 선이라는 걸로 통합시켜버려서 한꺼번에 이해시켜버리죠. 여러분 이걸 풀어버리면 되게 오래되겠죠. 자, 여러분 코스닥 지수 이것도 링의 구조예요. 여러분 공간에 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것도 링의 구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링의 구조로 한번 바꿔보세요. 자, 이거 쉬운 거예요. 1부터 7까지 요소들이 있죠. 이거를 어떤 도형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제일 편하게 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링부터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업이 잘 되면 그림을 잘 그리게 돼요. 그 기획서에서. 그냥 대리님은 그냥 그냥 한 방에. 자, 볼까요? 이거 아주 쉽죠? 자, 링으로 생각한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하나의 개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의 개념으로요. 여러분, 피라미드로 만들어버리면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이거 피라미드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처음엔 뭐야? 먼저 링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링은 하나의 개념. 링은 한 번에 딱 보는 순간 이해가 되고요. 피라미드는 뭐예요? 자, 레르는 위에서 아래로 편하게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거죠. 피라미드는 뭐예요? 선을 따라가면서 이해가 되는 거죠. 링은 뭐예요? 한 번에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면 이렇게 이해가 돼버리죠. 아주 간단한 거죠. 이걸 피라미드로 만들어 보세요. 피라미드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상하가 나와야겠죠. 한마디로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이면 머리가 이미 수평적으로 트인 거예요. 자, 여러분 화장실을 갈 수 있으면 화장실을 나올 줄도 알아야겠죠. 그죠? 자, 이 7개가 제일 낮은 거겠죠. 그죠? 그러면 7개에서 동질한 거를 뽑아가지고 탑을 쌓아야겠죠. 그죠? 그 맨 꼭대기는 CRM 혁신이겠죠. 얘와 비슷한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서 묶어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라미드가 만들어지죠. 다시 피라미드를 링으로 또 만들 수 있죠. 이번엔 바뀌죠. 아까 제기울치처럼 이렇게 합집합으로 나오겠죠. 이제 다양하게 여러분이 변경을 해주면서
머리를 계속 다양한 패턴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요,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게 바뀌어져요. 자, 이거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얘와 얘는 좀 비슷하겠죠. 뭘로 합쳐질까요? 고객 뭐 차원. 이런 식으로 붙여질 수 있겠죠. 캠페인과 뭐 영업.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세 개네. 그 다음에 지식과 뭐 채널. 이거는 뭐 지식 뭔 차원에서 세 개로 나누면 뭐 세 개가 나오겠죠. 세 개는 결국 CRM을 한다. 그러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잭일치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잭일치처럼 이렇게 만들면 그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CRM이겠죠. 그렇게 되면 얘네 위계가 훨씬 더 잘 보여요. 읽는 것보다. 자꾸 여러분 제가 뭐 이거를 다른 말로도 말을 해요.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름을 주냐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여러분이 이걸 외울 때도 다 이렇게 단계식으로 생각을 해요. 자, 처음에는 피라미드 레로로 접근해 본다. 피라미드로 접근해 본다. 더 잘 되면 링으로 만들어 버린다. 자, 이것도 한번 해 보세요. 묶을 게 이 안에 묶은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묶을 만한 새로운 단어를 끌어들여도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보가 창출되는 거죠. 여러분 글 쓰는 거는 내가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라 남의 글을 가지고 내가 패턴을 바꿔버리거나요. 새로운 정보를 추가해서 더 디벨롭 시키는 게 글 쓰는 거예요. 비즈니스에서. 여러분 이런 링을 만들 땐 정답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생각을 넓혀서 하세요. 자, 여러분이 링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 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단순하게 읽어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고 얘가 왜 이렇게 하고 이 글이 잘 됐나? 안 됐나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머리가 좀 아프다 이러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머리가 지금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바뀌려니까 머리가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외계인들은 머리가 3차원이래잖아요. 여러분, IQ가 2자리는 2차원이고, IQ가 3자리면서 3차원으로 생각하고. 3차원으로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차트로 따지면 함수에서 이렇게 X축, Y축이 있는 거죠.
그게 보통 사람들이 익숙한 함수예요. 근데 거기다가 Z축을 걸어놓으면 머리가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얘는 위로 솟구치거든요. 4차원 방정식이 하게 되면 이제 머리 터지는 거죠. 공간성을 주는 거예요. 공간성.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이렇게 다 구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새로운, 얘네들이랑 합쳐지는 새로운 용어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농어촌, 어메니티, 커뮤니티, 기반 시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새로운 오즈 패턴. 뭐, 여러분, 이 내용 가지고 피라미드로 만들어 보세요. 다시 한번. 피라미드도 되게 쉽게, 이건 피라미드가 더 쉬워요. 공간보다. 이걸 수직으로 생각하면 아주 쉽겠죠, 이제. 수직은 그냥 내려 꼽아주면 되니까요. 여러분, 천재들은 도형을 잘 써요. 천재들은요. 삼각형, 사각형, 링에 모든 게 다 인생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뭐 피라미드 한번 집에 가셔서 우리가 수업 시간이라 오래 못하지만 링을 만든 걸 부셔가지고 피라미드로 수직으로 만들어 보고요. 계속 왔다 갔다 이 네 가지 구조는 계속 왔다 갔다 쓸 줄 알아야지 머리가 말랑해져요. 머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고정되는 게 아니라. 자, 4단계 맵에 대해서 보죠. 자, 1단계는 레러 방식이라고 했죠. 메인 주제를 찾아낸 다음에 서브 키워드를 탑 다운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편리하게 읽게 한다라는 게 있죠. 그 대신 여러분의 사고는 아직 그렇게 많이 컴플렉스 되어 있진 않다라는 거예요. 자, 2단계 피라미드로는 메인을 잡고요. 서브를 하단에다 위치시키는 거죠. 그리고요, 인과관계, 점과 선을 통해서 따라서 뭐 여기 주장이 있으면 근거. 주장이 있으면 근거 설명 주장 뭐 다시 뭐 이렇게 계속 도는 거고. 그다음에 3단계는 뭘까요? 링이에요, 링. 링은 공간을 주는 거예요. 자, 공간을 통해서 링은 레러는 위에서 아래로 읽어야죠. 방식이요. 해석하는 방식이요. 피라미드는 해석을 해야죠. 아, 얘가. 단위별로만 해석하면 끝나는 거고요. 3단계 링에서는 뭐예요? 그냥 하나의 노션으로 그냥 이해가 돼버리는 거죠. 자, 맵은 4단계라서, 자, 사람 머리가 하나 나오죠? 자, 맵은 뭐냐? 여러분, 통합형 인간은 좌뇌와 우뇌를 통합시키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통합형 인간은 뇌가 하나예요. 원래 인간은 뇌가 2개로 나눠져 있죠? 좌뇌, 우뇌. 우뇌는요, 좌뇌는 수리와 논리를 관장하죠. 좌뇌가 발전되어 있다는 건 셈을 잘하고요. 분석을 잘하고요. 논리적으로 말하고요.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우뇌는 감성과 예술을 관장을 해요. 자,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통합기획자는 머리를 한꺼번에 쓴다는 거예요. 좌뇌와 우뇌를 같이. 논리와 감성을 같이 쓰면은 메모법이 좋아져요. 그 방법이 뭐냐? 자,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방사 형태로 만들어버리는 게 4번째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바로 마인드맵이라고 불러요. 마인드맵. 여러분, 마인드맵이라고 들어봤죠? 자, 마인드맵 방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링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링은 아니에요. 네. 링은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지만 맵은 뭐냐? 수평과 수직을 같이 생각하면서 그림까지도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방식은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마인드맵이라는 거예요. 중심 아이디어를 뽑아낸 다음에 계속 새끼를 채워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약이 계속 넓어지고요. 머리가 어떻게 돼요? 좌로, 우로, 외쪽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넓혀지는 게 이게 마인드맵 방식이라고 해서
보통 외국 기업에서, 그 다음 국내 기업에서 이 마인드맵 방식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배우겠다고 또 뭐 하면은 별로 권장할 만한 건 아니에요. 왜? 아주 단순한 거니까요, 이건. 자, 이렇게 마인드맵을 넓힐 수가 있고요. 여러분, 약도 있죠? 약도가 마인드맵이에요. 왜요? 사방팔방으로 다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요, 그림이 들어와 있죠. 여러분, 뭐, 은행, 지하처럼 이렇게 그림이 들어와 있죠? 그게 뭐예요? 그림은 운해죠. 예, 이런 글자는 좌뇌가 관장이에요. 같이 써먹기 때문에 약도를 보면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도로 찾아오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 약도가 아니라 글을 쓰는 게 찾아올 것 같아요? 두 개가 같이 있으면 더 쉬워요. 그죠? 자, 우리가 5분을 쉬면서 다시 오늘 우리가 수업한 내용을 마인드맵 해보세요. 오늘 제가 왜 메모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걸 가지고 앞에 이렇게 쭉 보면서요. 제일 중심 단어는 뭐예요? 요약과 메모법이죠. 그걸 가지고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마인드맵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인드맵으로 만들어 버리면 제가 오늘 2시간 반 동안 떠든 얘기가 한꺼번에 요약이 돼 버려요. 자, 이거를 우리가 5분 쉬면서 이거를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맨 중심 단어를 잡아야죠. 그 아마 이제 메모와 요약법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나서 제일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죠. 사방으로 퍼지면서 사방으로 퍼지면서 그거는 뭐예요? 이거는 피라미드로 가는 거죠. 야, 그죠? 근데 피라미드가 한 방향이 아니라 360도 방향으로 도는 거죠. 마인드맵은. 그러면서 계속 넓혀져가고 보이는 건 한 번에 보이기 때문에 또 링이에요. 그래서 마인드맵이 정리할 때도 되게 유용하고 창의할 때도 되게 유용하다고 말을 많이 해요. 왜? 공간도 들어와 있고요. 수직도 들어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 뭐 마인드맵이라고 뭐예요? 프로그램도 팔아요. 네, 그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마인드맵을 하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괜히 돈 들여서 뭐 그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그림도 그려봐야 늘어요. 자꾸 그림도 그려봐야 늘지 자꾸 뭐에 의존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실력이고요. 비즈니스 라이팅 했어요. 좋은 그림을 선별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림을 찾는 것도 실력이고요. 왜? 내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림이 제일 필요한지 네. 전혀 맥락도 안 맞는 그림 갖고 우길 수는 없는 노릇아니에요. 자, 마인드맵을 해보시면 이제 마인드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앙에 그림을 그리자. 네. 처음에 제가 어떻게 했어요? 요약과 메모의 필요성. 자, 이걸로 우리 한꺼번에 요약을 해버리죠. 자, 처음에 요약과 메모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거는 time is money, speed is power, to understand, to exit, think라고 말을 했죠. 그 다음 한 얘기가 뭐야? 요약과 메모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understand,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뭐예요? 로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뭐예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했어요? 메커니즘에 대해서 했죠. 메커니즘은 요약과 메모를 하는 거예요. 메모는 레코드를 위한 거고요. 요약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건데, 퍼수에이션, 물론 약간 찌그러진 건 좁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좁아. 폰트를 줄이려고 하지만 우리 직원이 하게 되면 안 보일까봐 그냥 이해를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자, 퍼수에이션은 결국 브리프라는 걸 만들겠죠. 브리프를 하려고 하는 방식은 기본 방침이 있다는 거죠. 기본 방침에는 뭐예요? 키워드와 패턴을 잡는 거라고 했죠. 키워드를 잡으려면 이해 단어, 소주제, 압축 단어, 중심 단어, S 단어가 키워드라고 했죠. 자, 패턴을 잡는 거에는 뭐예요? 레러라는 방식이 개념, 방법, 사례, 연습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레러. 그 다음에 그 하위로 피라미드가 또 있다고 했죠. 피라미드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링이 있고요. 링에도 개념, 방법, 사례, 연습 얘기를 했고요. 링에 또 다음에 맵이 있고 개념, 방법, 사례, 연습. 제가 오늘 한 내용 전부예요, 이게. 한꺼번에 요약이 돼버리죠. 그리고 뭐예요? 어디에 뭘 배웠는지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에도 이런 마인드맵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이해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자, 이거는 피라미드죠. 탑다운 방식으로도 쓰죠. 이건 탑다운이죠. 탑다운으로 내려버린 거죠. 전체는 뭐예요? 하나의 맵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렇게 마인드맵이 제일 상위 단위로 요약과 메모를 한꺼번에
여러분,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뭐해도 마인드맵으로 만들어지고요. 자, 브리프는 일로 올라가죠. 이건 뭐예요? 인과관계예요. 얘는 일로 갑니다. 더 잘하려고 하면은 얘를 여기다 안 하고 여기다 했으면 더 스무스하게 넘어가겠죠. 지금 이거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건 좁아서 그런 거고. 원래는 이렇게 해서 딱딱딱 세 개로 나눠지면 그것도 뭐예요? 그거는 레러 방식으로 또 된 거죠. 그러니까 레러, 레러, 피라미드, 링, 이 세 개가 다 들어온 거예요. 통합적으로. 그래서 마인드맵은 통합기획자가 쓰기에는 되게 좋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메모에도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자, 성공하는 비즈니스 요약과 메모의 7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가능한 작은 종이에다 요약하세요. 여러분의 그 늘리고 싶은 마음을 배제시키기 위해선 얘처럼 작은 종이를 쓰다 보면은 여러분 줄일 수밖에 없겠죠. 처음엔 이렇게 해요. 제가 이 실험을 했더니 처음에는 쓰고 싶은 말은 많으니까 뒤집어서 쓰대. 네? 뒤집어서 쓰고 더 많이 주니까 어떻게 쬐끄만하게 써요. 아주 쬐끄만하게. 더 줄여보면은 어쩔 수 없이 제목밖에 못 써요. 네. 줄이는 거예요. 줄이면 심플리스틱, 심플하게 아름다운 거예요. 네. 장황한 건 복잡한 거고요. 자, 아까도 마인드맵도 한 장으로 제가 지금 한 2시간 동안 얘기한 거 딱 정리가 돼버리잖아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웬만하면 크고 수평적으로, 통합적으로 생각을 많이. 여러분, 링의 방식은 통합시켜버리는 거죠. 네. 그, 은하는 원으로 됐죠. 모든 건 다. 네. 아까 우리 협지의 시대, 이것도 뭐 하나의 개념으로 들어오고요. 여러분, 요약과 메모법, 비즈니스 스킬을 알고, 그 다음에 약간 사이클로지컬한 거를 좀 알게 되면 기획서, 제안서를 쉽게 써져요. 네. 이게 기본이죠, 기본. 쓰는 거, 그 다음에 요약과 메모하는 거. 여러분, 기획서는 어떻게 보면 요약과 메모를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한테. 근데 요약과 메모를 할 때 기획과 제안서에서 많이 신경 쓰이는 게 뭐냐? 염색체죠.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해야만 얘가 좀 더 흔들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나 제안서는, 여러분, 보고서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바로 하겠지만, 보고서는 보고를 받고자 하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받고자, 준비되어 있는 사람한테 보고서 내용을 주는 거죠. 그 못하는 건 뭐예요? 빠지거나 제대로 못하면 욕을 먹는 거예요. 제안서는 왜 어려울까요? 받고 싶지 않은데 주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 이거 읽고 싶지도 않은데 읽어보라. 네? 만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훨씬 더 염색체 구조가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 패턴을 통해서 요약하고 패턴을 응용할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인드맵도 어떤 사람이 만들었죠. 그 사람이 여러분, 마인드맵도 뭐예요? 다 여러 가지 개념들이 합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통합으로 생각해버리니까 마인드맵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피라미드도 마찬가지고요. 다 뭐든지 뭐예요. 피라미드를 보고 민토라는 사람은, 일반인은 와 피라미드다 그냥 앞에 가봐 사진 한번 찍은 거고, 민토는 그걸 보고 문장 기술을 생각한 거예요. 네? 여러분, 혁신가와 일반인은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요. 사고예요. 그러니까 머리 구조가 다르다고 하죠. 머리 구조가. 네. 왜 머리 구조가 다르느냐? 일반인은 수평도, 수직도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인 거죠. 동글동글한 정사각형.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마인드죠. 수직적으로 수평적이거든.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은 수직적으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그러면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죠. 맨날 열심히 하고. 공부는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죠? 네. 수평은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재미있게. 요것도 저것도. 모든 게 다 답이 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패턴으로 쓰라는 거예요. 패턴. 레러, 피라미드, 링. 이거 합쳐서 맵.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메모와 요약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메모와 요약을 하세요. 레코드를 원하는 거라면, 여러분, 마인드맵 뭐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레코드를 원한 거라면, 내가 편한 대로 쓰면 돼요. 그죠? 내가 그냥 긴 장문의 메모 방식이 좋다. 그럼 긴 장문으로 쓰면 돼요. 레코드를 위해서라면. 그렇죠? 네. 레코드는 뭐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지식을 다시 내가 알면 되는 거죠. 근데 뭐예요? 서머리는 뭐예요? 누군가에 전달을 하려면 여기서 키는 뭐예요? 내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읽기 편한 패턴으로 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메모를 위한 메모를 쓰게 되고 요약을 위한 요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랭클린 다이어리의 단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보통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제가 언제 처음 봤냐면 제 선배 중에 다단계를 다니는 분이 계세요. 그 회사는 말을 못 하겠어. 근데 저보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참 말하는 스킬이 대단하더라고. 처음에 딱 저를 만나고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정우 씨, 꿈이 뭐예요? 아, 모르겠어. 내 꿈이 뭔지. 그렇게 모호하게 물으니까 대답을 그러니까 얘가 나를 확 흔들어 버리는 거죠. 왜 꿈도 그러니까 이 말이 뭐야? 내 꿈은 알지. 근데 갑자기 물어보면 또 모호한 게 꿈이거든요. 꿈이 뭐예요? 왜 사세요? 막 이러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꿈은 뭐고 하면서 다이어리를 이렇게 딱 해주는데 전 진짜 놀랐어요. 이만한 가방에 다이어리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 거기에 책도 몇 권 넣을 수 있는데 다이어리가 들어가고 워낙 오래 썼는지 다이어리가 두꺼워서 이 끈이 안 맞으니까 고무줄을 이렇게 메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이어리를 쫙 펴주면서 자기가 이렇게 바쁘대. 그래서 이런 프랭클린 다이어리 보면은 비전 포토모라고 있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사진으로 이렇게 붙여놓는 거야. 그리고 매일매일 그걸 바라보면은 그 목표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야. 나한테 막 설명해 주더라고. 근데 쭉 그거 보니까, 야, 그거 오려 가지고 하는 것도 정말 정성이겠더라고. 저는 성격이 그거 못 하거든요. 이렇게 오려 가지고 이거 붙이라고 뭐하고 들고 다니고. 여러분, 메모를 위한 메모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일을 잘하기 위해선 여러분, 그냥 냅킨에다가 요약을 해도 일만 잘하기 위해선 그거는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우스웨스트의 창업자들은 냅킨에다가 요약해서 그거를 토대로 사업 계획서를 썼어요. 어디에다가 쓰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매년 다이어리 사가지고 요약과 메모해야지 몇 개월이나 지키시냐는 거예요. 그거. 제가 아는 분은 그냥 노트장 있죠. 그냥 노트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노트. 거기에 뭔 내용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여러분 돈 내가지고 뭐 가죽 매년 그러잖아요. 이번 년도 열심히 살아야지. 아이 그러면 교보문고에 딱 갔어. 아 이번 열심히 살아 다이어리 살라고요. 그러면은 내자보단 가죽이 좋으시죠. 가죽은 오래 쓸 수 있으니까요. 다이어리를 모으지 말아라는 거예요. 다이어리를 이용을 하시라는 거지. 자, 메모와 요약의 목표를 분명히 하면은 내가 뭘 정리해야 되고 뭘 요약해야 될지 보일 거예요. 자, 한 사람을 위해 요약을 하세요. 한 사람을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해 요약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장황해져요. 그래,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사님은 이렇게 안 생각할 텐데 그거 또 쓰고요. 그거 과장님은 섭섭해할 텐데 또 쓰고요. 그럼 뭐예요? 아무도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오직 한 사람만 이해시키면 돼요. 그 오직 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장님이면 사장님이겠죠. 과장님, 그러니까 어떤 분, 자기가 사원이야. 대리님, 차장님, 부장님, 이사님, 사장님, 회장님까지 만족하게 만드는 건 한 1000장 써야 된다는 거예요. 1000장. 그 방법은 하나 있죠. 카테고리화 하는 거예요. 과장님만 보세요. 부장님만 보세요. 뭐 보세요. 그건 이렇게 백과사전에서 나오는 거죠. 한 사람만 하게 되면 여러분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결국 한 사람이 이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분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많은 사람이 뭐해도 뭐예요. 보통 승인이나 이런 건 그룹적 사고를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요. 감히 누가 그 반론을 제시하려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반론을 제시하는 건요. 찬성은 편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제 말이 제 말인데요. 끝인 거죠. 반론을 제시하려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수직적으로 가든 수평적으로 가든 뭐가 되는데 사람은 보통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자, 메모를 통해 통합적 사고를 키우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링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순환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링을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링을 막 그리고 하면 거기서 귀신 나오는 게 아니라 링을 막 그리면은요. 이 생각이 계속 연결되는 사고를 해요. 연결되는 사고를. 이렇게 네모를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네모를 그려놓고 사고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객관적인 사고를 많이 하게 돼요. 별을 그리면요. 5가지 사고는 기본적으로 해요. 5가지 꼭지점을 채우려고 하니까. 100개를 만들어놓으면요. 100개가 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1000명의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숙제를 해줬어요. 얘네 하나하나마다 이름을 지어줘라. 그러면 머리가 엄청나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다 지어주려면. 개똥이, 팔똥이, 일똥이, 이똥이, 1이, 2이, 3이, 4이, 5이 가다가 지겨울 것 같아. 그럼 몸뚱이. 그리고 패턴을 바꿔버리죠. 얼굴 표정에 맞게 이름 지어줘라. 그때부터 뭐예요? 머리 터지는 거죠. 근데 머리 터지는데 머리가 엄청나게 창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여러분 자연스럽게 쓰니까 자꾸 회전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라는 게 메모법의 또 좋은 점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메모와 여러분 레러, 피라미드, 링, 그다음 맵 이 네 가지를 할 줄 알면요 기획서는 아주 쉬워져 버려요. 어차피 기본 단위가 걔네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기획서는 좀 더 심리적으로 좀 더 이렇게 제안할 때 여러 가지 정보 취득이나 여러분 제가 이 과정은 라이팅이라서 정보를 취급하고 조사하는 건 안 하지만 그런 몇 가지 부차적인 것만 더 알게 되면 기획서 제안서를 금방 써요. 원래 요약과 메모 잘하는 사람 치고 기획서 제안서 못 쓰는 사람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요약과 메모를 잘 못하는 사람 치고 기획서를 또 잘 쓰는 사람도 없고요. 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비즈니스 라이팅, 요약과 메모법, 그 다음 기획서와 제안서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이제 컨설팅이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1강과 2강, 우리 아까 이번 강의했죠? 여러분이 한번 숙제로 우리가 처음에 한 거, 1강, 2강을 또 마인드맵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이 과정을 확실히 이해하고 나아가서 누구한테 알려주기도 하려고 하면은 비즈니스 라이팅이라고 놓고요.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 8강, 9강, 10강, 11강, 12강, 13, 14, 이게 14강까지 있거든요. 이 14강을 총 마인드맵으로 해버리면 이 과정을 확실히 띄게 돼요. 네. 왜? 여러분 지금은 어떤 방식이에요? 약간 뭐예요? 약간 레러 방식이죠. 1강 끝나고 2강 들어가고 2강 끝나고 3강 들어가고요. 이거를 마인드맵으로 만들어버리면 돌고 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적 사고가 제가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통합적 사고가 훨씬 더 잘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보고서 작성법의 이해와 실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